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했던 소주잔을 또 얘기해 봅시다. 뭐 있을까요?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나 있다. 나 뭔가 조금 달라졌다. 네네. 말씀하세요. 인터넷 제약정 저도 알아봤어요. 인터넷 제약정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1년 지난 상태에서. 1년 지난 상태, 그죠? 1년 먼저 받을 수 있었던 자금 돌려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생각 해봐요. 가끔씩 이 소비재를 줄이고 자산을 늘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완전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소비재 줄이는 건 정말 열심히 잘 했잖아요. 근데 절약으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먼 훗날의 소비를 위해 아끼는 것밖에 안 된다. 결국 더 큰 소비를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기 때문에 자산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로 아꼈을 때 일종의 아낀 만큼이 돈을 벌었다 생각하면 이걸 뭘 살지 고민 많이 들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일 간단한 건 이걸로 연관되는 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긴 한데요. 주식에 사는 게 제일 쉬워요.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는 뒤에 문제예요. 우리가 진짜 쉽게 착각하는 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저는 SK 브로드밴드를 쓰잖아요. 거기서 상품권 받았죠? SK 주식 사면 SK텔레콤을 사든 SK스퀘어를 사든 사도 되고 KT도 유플러스도 상장 다 돼 있죠. 그리고 저번처럼 옷값 아낀 거 요거 이제 시스템 옷이거든요. 그럼 시스템 이제 한섬이니까 한섬 거 아낀 만큼 아울렛가 사면 이거 원가 얼마예요? 이러면 그만큼 싸게 샀구나. 그만큼 한섬 주식을 사도 되고. 그리고 상품권을 받았어요. 이거 이마트 가서 바꿔야 되잖아요. 이마트가 신세계 상품권 바꾸면 이마트 사도 되고 신세계도 상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게 진짜 많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게 우리가 삶이랑 동떨어져 가지고 주식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어요. 엄청난 대단한 걸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AI 종목을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항상 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주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식을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해간다면 주로 어떤 식으로 해가게 되냐면 처음에는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죠. 무지성 매수 그걸로 시작해요. 대부분요. 슬프지만 이게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콜렉터형 투자를 좀 해야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 알아보고 많이 쓸어 담는 것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자산을 높이는 방법은 많이 사면 되는 거고요.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이제 줄이는 단계가 그 다음에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상대적으로 좀 더 매력적인 게 어떤 걸까? 더 좋아 보이는 게 어떤 걸까? 공부는 사실 그 후에 해야 보이는 겁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만날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SK 뭐가 더 잘 될 것 같은 거를 판단하는 거는 지금은 또는 초창기에는 되게 욕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콜렉터형 그거를 거쳐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주식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을 그 본질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처럼 지분증권의 줄임말입니다. 지분이라는 것은 이 회사의 특별한 일정 부분의 소유권을 뜻하죠. 주식회사의 지분을 뜻하고 지분증권을 줄여서 주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가 무엇인가? 자, 요거는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주인인 회사. 경영하는 사람은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는 것이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자 목적입니다. SM을 봤잖아요. 이름은 SM이지만 이걸 가진 사람은 SM이 아닌 거잖아요. 이제 지분 다 팔았으니까 이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당연히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짓겠지만 이게 주식회사라면 결국 커가면서 외부에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지분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지만 기업은 몇백 년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주식회사라서 가능한 거기도 하고요. SM 말고도 JYP라고 했을 때 JYP 박진영이잖아요. 근데 JYP 회사의 JYPC의 지분이 몇 프로 되려나요? 한 20%안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주주들이 주인인데 우리가 이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식의 특징입니다. 자, 주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식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차트에서 들락날락 하는 거다. 사람들이 사고 팔아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허상만 보고 있는 거고요. 주식은 실제로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 기업을 소유하는 거라고 완전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사고 파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늘 내일 다르지만 삼성전자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서서히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가격이 빨리 오르길 바란다는 건 이미 틀린 거죠.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중기적으로는 경제 상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기업이 버는 돈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갈수록 당연히 도박이 되는 거죠. 기업의 이익은 내팽겨두고 경제 상황도 내팽겨두고 당장 오늘과 내일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한다면 그게 당연히 도박이죠.
뭔가 돈을 쥐고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역에 딱 내렸을 때 이 돈으로 뭘 할 거냐, 거기 들어가서 막 도박하면 도박꾼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가 장사 잘 되지? 그 카지노에 주식을 사놓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이고 사람들 많이 와서 돈 쓰고 가네, 그게 투자자라고 했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거를 기업의 소유권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단순히 사고 파는, 가격이 오르면 팔면 돈을 버는 단순한 놀이로 생각하는 사람의 엄청난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걸 사고 파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많은 연구에서는 다 그게 나와요. 주식을 살 때 뇌에서 일으키는 그 도파민의 양과 반응이 카지노에서 이거 누를 때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멀리 하지 않으면 내가 기업의 소유권을 사는 게 아니라 살 때 너무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는 순간 우리는 오를 거야 라는 기대를 한다고 하죠. 딱 사면서 오를 거야, 우와 이걸로 내일 오르면 치킨 사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극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가지고 있을 수가 없게 되는데, 결국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서서히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 주식이 뭔지를 생각해 보려면 더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자, 옛날에 거의 중세까지 거슬러 갈 거 아니에요. 자, 이때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귀족이잖아요. 이 귀족들은 돼지고기 같은 거에다가 후추를 뿌려 먹고 중국에서 만든 예쁘게 생긴 도자기, 그걸로 술을 먹는 게 최고의 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죠. 유럽에서는 그런 향신료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이 어느 날 끊겼대요. 끊기면 갑자기 모든 귀족들이 후추 없이 이제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인도에 가서 향신료 뭐만 가지고만 오면 진짜 초대박이었대요. 초대박. 금보다 훨씬 비싸게 사줬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귀족이 아니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후추만 가지고 오면 된다. 그러면 배를 구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면 그냥 부자가 돼요. 인생 역전. 근데 문제가 뭐죠? 배도 없고 가면 잘 못 돌아왔대요, 생각보다. 그 당시에 가는 길이 멀기도 하고, 가다가 태풍 만나서 없어지기도 하고, 해적 만나기도 하고, 못 돌아오니까 여기다가 인생을 걸기에 너무 위험해진 거죠. 돈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그 다음에 할 수 있겠어요?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돈을 나눠서 내기 시작한 거죠. 여러 명이서 뭐예요? 이 사람들은 상인이었어요, 당시에. 이 상인들이 자, 돈을 모아요. 돈 많은 사람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돈 작은 사람은 뭐 이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누굴 구하냐면 사람을 먼저 구하죠. 선장을 구해요. 우리가 돈을 이렇게 모아줄 테니 갔다 와, 제발 후추 요만큼만 가지고 와, 보내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돈이 얼마 필요한데요? 이 정도면 되겠네. 그럼 배 한 척이랑 뭐 선원 20명 뽑을게요. 선장이 알아서 다 뽑죠. 전문가니까. 그리고는 돈 모았고 배 다 구했으니까 갔다 오세요. 갈 거 아니에요. 이제 가서 전문가니까 요거를 가지고 옵니다. 팔면 뭐가 되죠? 돈이 되잖아요. 너무 당연하죠, 여기 그림만 보면. 그러면 돈이 많이 생겼어요. 3개 낸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게 줘야 될 거고, 2개 낸 사람은 거기에 맞게 줘야 될 거고, 1개 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주면 그냥 해산이잖아요. 이렇게 잘 갔다 온 사람인데 그냥 해산하면 아깝잖아요. 또 갈 거면 어차피.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나눠 갖기도 하지만 큰 돈은 남기는 거죠. 여기 그대로 또 가.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뭐가 되죠? 회사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주주죠. 여기 출자했잖아요. 돈을 모았잖아요. 그게 자본금이 됩니다. 최초에 태어나는 자본금. 그리고 이 사람이 알아서 배 다 구하고 알아서 사람 더 뽑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전문 경영인, CEO라고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다음에 이 배, 그리고 선원들이 직원이 되잖아요. 이 항해하는 게 뭐죠? 항해하는 게 경영이죠, 경영. 자, 리스크를 해치고 갔어요. 이거 가지고 오잖아요. 자, 이게 뭐죠? 수익이죠. 회사가 벌어다 주는 수익이죠. 수익을 가져왔어요. 우와, 대박이다. 돈 진짜 많다. 그냥 우리 조금만, 한 절반만 나누고 절반은 또 보내자. 이거 가지고 있는 비율대로 준다 했잖아요. 이게 배당이죠. 그 다음에 여전히 많은 거는 남기잖아요. 이게 유보죠, 유보. 그리고 이 회사를 우리는 주식회사라고 부릅니다. 자, 주식회사의 출발 자체는 이 사람들이 이 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이 회사는 이 선장이 가고, 이 회사는 이 선장이 가고, 이 회사는 이 선장이 가야 그 중에 하나만 돌아와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한 명한테 몰아가지고 갔다 오세요 하면 거의 못 돌아왔다고 하니까 리스크가 너무 컸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 혜택은 내가 투자한 만큼만 잃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큰 회사가 망해도 나는 내 투자금만큼만 잃게 된다는 것이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의 출발 자체가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식 투자를 할 때 느낌이 여러 가지를 사거나 주식을 낱개로 이렇게 사는 이유는 리스크 분산이에요. 저처럼 제 인생 다 바쳐가지고 회사 만들어서 하면 리스크 분산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되게 작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주식이 되게 비대칭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래로는 마이너스 100%라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위로는 무한대로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것을 계속하면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나와버려서 문제지.
여기서 많은 것들이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넣었잖아요. 돈을 넣고 나서 돈을 뭔가 넣었다는 이렇게 증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동전 3개 넣었음, 2개 넣었음, 동전 1개 넣었음. 자, 이렇게 증서를 받게 될 거고, 증서를 그냥 개수대로 받았다고 해볼게요. 증서 3개, 여기 2개, 이 증서 하나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게 주식이잖아요. 이게 주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돈을 많이 벌어왔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왔을 때 이 주가가 오르는 게 이 회사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벌어온 돈은 양이 똑같고, 이거 배당 이만큼 했고 회사에 남기는 양 일정하잖아요. 이 주가의 가격이 막 오른다고 해서 이 회사에 당장 좋은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식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게 보인다니까요. 이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이걸 사고 팔 수 있게 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이 형씨 그 선장 배 되게 잘 돌아온다며 이 증서 나한테 팔아. 아니 나 이거 너무 좋아서 안 팔 건데 얼마 전 팔 건데 가격이 점점 올라갈 거 아니에요. 프리미엄이 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 팔게. 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은 전혀 다른 주식시장이라는 곳에서 거래되잖아요. 거기서 거래될 때는 이거의 가치는 기업과 약간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이거 남한테 안 팔 거야. 나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이런 거 안 보겠죠. 다른 사람이 부르는 가격은 안 보고 이 회사만 볼 거 아니에요. 회사가 이번에도 잘 갔나? 이번에도 돈 많이 가지고 왔나? 많이 벌 수 있을까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거는 그냥 이름만 들어봤고 야, 이거 얼만데? 이거 나 좀 올랐는데 팔게. 딴 거 뭐 있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주식을 도박으로 하는 거죠. 남의 마음 가지고 사고 파는 게 되는 거죠. 기업은 완전히 동떨어진 채로. 실제로 이렇게 단행했다고 해요. 네덜란드에 있는 1600년대일 거예요. 동인도 회사. 그게 바로 주식의 현신이 되어 있죠.